8페이지입니다. 08 여러가지 부등식 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됐으니까 절대값 전체를 0처럼 생각해서 그대로 읽거나 부정하거나인데 그대로 읽는 경우는 모든 실수인 경우에 부정할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다. 자, 무슨 얘기냐? 요 절대값 안에 이렇게 깔끔하게 x가 오건 절대값 안에 엄청 지저분한 수가 오건 상관없어. 절대값 전체를 마치 무처럼 생각해준다. 0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요 녀석을 0으로 생각해봐. 그럼 뭐가 나와요?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맞나? 그런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A는 0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녀석 볼까? 절대값 X를 0으로 생각하면 A는 0 이상인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부정해야겠죠. 얘 부정하면 A는 0보다 작다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이 해가 모든 실수랍니다. 이 경우엔 그대로 읽는 거지. 절대값 전체 0을 대입해서 그대로 읽어주면 A는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절대값 전체를 0으로 생각해서 그대로 읽어주면 해가 모든 실수니까 그대로 읽어주면 A는 0 이하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사실,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가 모든 실수일 때 A는 음수이거나 0이거나 되겠습니까? 음수이거나 0이거나 다야.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 문제만 풀어줄 거예요. 밑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줍니다. 자, x에 관한 1차 부등식인데 절대값을 포함했어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절대값 전체를 뭐처럼 생각한다? 0처럼 생각하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정해버리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정수 A의 최대값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부등식을 이렇게 풀어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수 A의 최대값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 그죠? 마이너스 3 나오겠습니다. 왜? 마이너스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자, 아래에 있는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뭐 나왔습니까? A는 1보다 작다. 엄청 쉽지? 네. 근데 이거요, 개념 모르면 애들 되게 헤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개념을 모르면 죽음이 문제고 개념을 알면 껌이 문제인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방금 배운 개념을 몰랐다고 생각해봐.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 정신이 없겠지. 막 이 절대값 풀어낼 생각만 할 테고. 그래서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럼 7페이지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의 아래쪽 보도록 하자. 나는 오늘 내가 저지른 잘못들이 막 떠오르고 있어. 그래. 자, 이 녹화 때문에요. 지금 녹화 앞부분을 안 떠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단원 넘어갈 때 끊어야 되는데 앞반에서 안 끊었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야. 반성해야지. 선생님이 한테 혼나겠다. 자,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의 풀이에요. 오이씨, 이거 양쪽으로 있네. 자, 이 문제 손쉽게 풀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림을 이용하면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냥 표현을 해봐.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녀석을 0이라는 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숫자가 오겠어?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5. 결국 이 문제를 풀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혹은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너희들이 해볼 수 있을까? 예, 해보기 바란다. 그림을 그리는 게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림을 안 그렸을 때 실수가 종종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푼다. 선생님이 칠판에 정답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 잘 맞추셨으니까 그럼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보세요. 예, 자, 세 번째. 조금 다르지? 뭔가 위에 있는 거랑 다르지? 자, 무슨 차이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세 개는 모두 다 연립부등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연립부등식은 부등식이 2개 이상 묶여 있는 건데요. 구조를 좀 표현해 보자면 A는 B보다 작아, C는 D보다 작아 이런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A, B, C가 이와 같이 그려지는 문제도 있어요. 부등식이 2개 이상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연립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이렇게 풀려고 봤더니 오씨!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만드는 x값 x는 모든 실수가 나와요. 즉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이 녀석 풀어야겠지. 이 녀석 풀면 뭐 나옵니까? x는 6 이하 마이너스 6 이상 나오잖아. 요거 두 개를 and로 만족하는 범위 구하면 그냥 뭐가 나옵니까? x는 마이너스 6 이상 6 이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없다 생각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 케이스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음수가 나올 때는 저런 케이스도 있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두도록 하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9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 자, 9페이지와 10페이지 문제는 똑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처음 보는 좀 특이한 유형일 거야. 문제의 풀이 과정을 좀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암기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이 있어요. 이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 나왔어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우선 절대값을 벗겨줄 겁니다. 자,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누구하고 누가 있어? 마이너스 3과 3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절대값을 벗겨주기 위해서 세 개의 범위로 나눠서 문제를 해석할 거예요. 자, 1번 x가 3 이상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자리에 이제 선생님은 이 녀석을 구할 때 이 k는 무시하고요. 이 녀석만 정리할 거야. 이 녀석만. 야, x가 3 이상이지 도대체 이 지저분한 식은 어떻게 간단히 정리정돈이 될 수 있을까? 얘만 볼 거예요. 자, x자리에 100만 대입합니다. 3보다 큰 수 100만 대입했더니 둘 다 양수 나오지. 그래서 이 식은 2에 x 플러스 3 그대로 나오고 양수니까 x 마이너스 3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식을 풀었더니 얘는 3x 플러스 3 요런 값이 나오네요. 맞나? 자, 이제 지금부터 하는 작업이 특이한 작업이에요. 내가 요 녀석을 얘 그냥 신경 안 쓰고 요 식 신경 안 쓰고 요쪽에 있는 식만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나는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범위가 궁금한 거야. 근데 x가 3 이상이니까 요 범위 이용해서 요 녀석의 범위도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래서 구할 겁니다. 그래, 등식의 양변에 3을 곱하자. 그래, 부등식의 양변에 3을 더하자 라고 나왔어요. 결국 이 식은 몇 이상이 된다? 요 식을 선생님이 저 좌변의 준식이라고 부를게요. 자, 준식의 범위를 구했더니 준식의 범위는 몇 이상이다? 12 이상이다 라고 요런 결론을 찾아내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뽑아내고 싶은 결론이야. 자, 이런 작업을 2번, 3번에서도 똑같이 해나갈 겁니다.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 이상, 3 미만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x자리에 0 대입하면 하나는 양수 그대로 나옵니다. 0 대입하면 하나는 음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준식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했더니 x 플러스 9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요 준식의 범위 되겠다. 자, 요 식의 양변에 몇을 더합니까? 9를 더합니다. 그럼 여기는 6 될 테고 여기는 10이 나오겠네요. 오, 결국 우리가 구해놓은 준식의 범위는 6 이상 12 미만이라는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될까? 되나? 자,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 보겠습니다. 자, x를 마이너스 100만 대입하면 음수 둘 다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요식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에 플러스 3 하니까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자, 그래서 구해볼 겁니다. 좋았어. 요식에서 마이너스 3을 해봐야지. 마이너스 3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9 되겠죠. 자, 다시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3을 해야지. 자, 마이너스 3 하면 여기 6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 이 녀석은 6보다 크다라는 준식이라고 쓸까? 일관되게 써야지. 네.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준식은 뭐보다 크다? 6보다 크다라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어때?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네. 그럼 이제 이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식이라는 것은 이 식을 샤바샤바샤바 잘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런데 준식의 범위가 이렇게 3개가 나왔지. 이 3개를 우리는 AND로 묶어야 될까? OR로 묶어야 될까? 분류의 결과로 나오는 값들은 AND로 묶는 거예요? OR로 묶는 거예요? OR로 묶으셔야 돼. 항상. AND로 묶으면 해가 없다밖에 안 나와. 그래서 OR로 묶는다는 건 얘를 다 합해 주란 얘기예요. 우선 그림을 그려봤더니 1번 영역은요 12 이상 이런 영역 나오네요. 자, 2번 영역은요 6 이상 12 미만 이런 영역 나와요. 그리고 3번은 x는 6보다 크다 이래서 이렇게 슉 나와. 이거 3개 모두 다 합혀버리면 이렇게 생긴 영역 나오지. 맞니? 예. 그래서 결론, 준식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하나 얻어냈어요. 이 준식이 뭐야? 여기는 이 녀석. 좌변은요, 이래저래 샤바샤바 정리해보면 6 이상이다라는 범위가 나온다는 거야. 맞나? 그런데 이
부등식이 해를 가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작업에 요거 할 거예요. 준식은요 6 이상이야. 맞니? 자, 그런데 얘가 해를 가져야 되는데 이때 k 값의 범위 구하래요. 준식이 k보다 작거나 같은데 해를 가져야 된대. 그 얘기는 뭔가 이렇게 공통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해를 갖기 위해서는 저기에 보이는 저 k라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와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저기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k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까맣게 색칠을 해줬을 때 해가 갖는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공통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어떤 경우다? 해를 갖는다라는 표현에서 만들어지는 갖는다 상황입니다. 만약에요 문제가 해를 갖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해를 갖지 않을 때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K 이하. 그럼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우리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해를 갖는다니까 이런 그림 하에서 문제 푸셔야 돼요. 자 보자. K는 6보다 우선 크면 좋지. 같아도 해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같으면 6이라는 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의 범위 구하면 K는 몇 이상이다? 6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좀 특이하죠? 예. 자, 똑같은 문제가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는 차이가 있다면 뭐야?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 즉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유형인데 똑같은 유형이에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2분 드리겠습니다. 좀 긴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요. 맨 위에 보여요? 1, 2, 3으로 나눈 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 네. 범위에 맞게 대입을 했는데 0이 나오면 0이 나와요. 선생님이 자, 요건 1과 2 사이에 있는 만만함수 1.5 대입해버리면 편하지. 네. 경계에 있는 수는 왔다 갔다 아리송해요. 항상 그 중간에 있는 수 만만한 수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정답 낸 사람들이 있네요. 수빈이 형 안 되고 있어요? 해를 같이 안 된다. 가운데 걸 모르겠어. 가운데 걸 모르겠어요? 자,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예. 자, 우리요. 답은요, A는 1 이하다 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10페이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이요. 예,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 A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요 식에만 집중해서 요 식의 범위를 구해볼 거야. 우선 절대값 벗겨내야 되니까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1, 0으로 만드는 X값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야겠죠. 1번, 2번, 3번 나누겠습니다. 자, 1번 X가 2 이상인 경우 보도록 하겠다. X 자리에 100만 대입하면 둘 다 양수 나오니까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벗겨질 수 있겠죠. 얘 계산합니다. 2x-3. 자, 나는 지금부터 2x-3의 범위 구할 거예요. 2x는 4 이상, 2x-3은 1 이상 나오네요. 결국 내가 구하려던 준식은 몇 이상이다? 1 이상이다 라는 이런 범위를 구해냈습니다. 자, 이제 2번 넘어갑니다. x의 범위가 1 이상, 2 미만인 경우 보도록 하자. 1과 2의 중간에 있는 만만한 숫자 누구? 2분의 3, 1.5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빼기 1은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1.5 빼기 2는 음수니까 반대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준식을 구했더니 몇이 나오니까 준식은 그냥 뭐가 나오고 있다? 1이 되고 있다. 뭐 범위고 자식 없지? 준식이 1이 됐어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값이 1보다 작은 경우 x자리는 마이너스 100만 대입했더니 둘 다 음수 나오네요. 고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부호 완전히 반대로 벗겨 나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준식이 나왔네요. 그래서 범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1보다 크다 라고 나오네요. 결국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범위는 준식은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좌변에 있는 준식의 범위를 구해볼 거예요. n들어 묶는다, 오화로 묶는다, 오화로 묶는다. x는 1 이상, x는 1, x는 1보다 크다. 오화로 묶으면 준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1 이상이다 라는 범위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준식은 1 이상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예, 준식이 a보다 작다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이쪽에 이렇게 와야겠죠. 자, 여기에는 등호 없으니까 얘는 뻥 뚫려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a의 범위 생각해 보도록 하자. a는 1보다 작으면 좋죠. 같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같아도 되지. 같아도. 공통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통 부분 없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아도 돼요. 만나도 돼요. 되겠습니까? 고로 A의 범위 구하면 답은 뭐가 나온다? 1 이하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될까요? 네. 흥미롭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1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보도록 하자. 우리 옛날에 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 한번 더 해볼 거야. 단, 부등식은
등식보다 항상 약간 어렵다. 우리 예전에 방정식과 그래프의 관계에 대한 얘기했었지. 자, 이제는 방정식이 아닌 부등식과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볼 겁니다. 우선 여기 딱 봤더니 2차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3, 완전제곱식으로 변형.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x-3, x-1은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자, 이 2차 부등식 풀면 x는 1보다 작거나 혹은 x는 3보다 크다라는 이런 답이 나오겠네요. 자, 아래 있는 녀석도 풀어보면 x-3, x-1은 0보다 작으므로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 이제 부등식을 잘 풀었는데 도대체 이 부등식의 해라는 것이 그래프와 뭔 관계지? 이걸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뭔 짓을 하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부등식의 좌변에 y는을 붙여서 빨간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고요. 자, 이쪽에 y는을 붙여서 파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자, 빨간 그래프는 2차 포물선이니까 나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꼭지점의 x좌표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뭐 이런 걸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을 그려봤더니 친절해. 이렇게 나오더래. 아주 예쁘게 선생님이 이미 빨간색의 그래프를 이미 다 교과서에 그려주고 있어요. 자, 됐으니까 자, 그리고 y는 0을 그려버리면 얘는 뭐가 나온다? y는 0은 무슨 축이다? x축이다 라고 해서 파란색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 부등식은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크다라고 나와있지? 자, 보세요. 빨간색이요 파란색보다 큰 범위는 누구야? 얘네들이지. 맞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네 자체가 답인 게 아니라 부등식에서는요. 요 점들의 x좌표, x의 범위만 답이야. 그러면 요 녀석이 답이면 밑으로 내리면 요 x 나오네, 요 x 나오네. 이렇게 슉 내리면 이쪽에 있는 x들이 쭉 나오겠지. 요 녀석을 x좌표 구하기 위해서 쭉쭉쭉 내리면 이만큼 나와요. 이쪽에서도 쭉쭉쭉쭉쭉 내리면 요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로 문제를 풀면 오우씨 x는 뭐보다 작고 1보다 작거나 혹은 x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라는 이런 답이 나오겠네요. 즉 O 그래프에서 x의 범위를 구했더니 이것이 2차 부등식 자체의 해가 되더라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관계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아래 있는 내용도 같은 얘기 진행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y는을 붙여서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생기고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생겼는데 자, 빨갱이하고 파랭이 중에 누가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빨갱이가 더 작대요. 아래쪽에 있대. 빨갱이가 아래쪽에 있는 범위는 바로 요 그림들이네. 근데 이 그림이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일일이 점들의 x좌표만 답이 되니까 x좌표 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 연결하면 되겠지. 고로 x의 범위는 5보다 크고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요 녀석이 부등식의 헤드라예요. 자, 이해가 될까? 예, 즉 부등식과